자, 마이크 들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 제13회 생중계 목요 특별 대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5월 광주 민중항쟁과 자주 평화통일 이런 주제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경창수 선생님이십니다. 경창수 선생님은 80년 5월 항쟁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시민군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90년대 후반부터 맞죠? 안산 의료사역,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경창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창수 선생님은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고3이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새파란 이 고등학생,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40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항쟁에 참여했는지 좀 상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이 항쟁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한 1박 2일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때문에 이제 좀 1년을 쉬었죠. 예. 그리고 이제 복학한데 80년 3학년으로 복학해서 했는데 18일 날은 이제 일요일이었고 네. 그날 저녁 그 9시 정도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친구가 그 연락 끊고 예. 저녁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되게 찾아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얘는 재수로고 있었죠. 그러니까 재수로고 예. 있었고 이름이 지대인데 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죠. 예. 그 다음날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교를 간 거고 오전에 학교 갔다가 계엄 선포 이후에 그 이제 휴교령을 때린 거죠. 오전만 오고 다 집에 가라. 네. 집에 오면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시내에 가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수부대 살육 작전 이렇게 참으로 눈뜨고는 보지 못할 그런 광경을 너무 많이 본 거죠. 사실 예. 친구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다 본 거죠. 뭐 네, 시내를 네, 다 네. 돌아다녔으니까. 네. 19일 날 그렇게 이제 오고 20일 날 오고 또 뭐 계속 참여를 하고 참여하기 시작한 거는 예. 사실은 이제 18일 날 저녁 그 지대의 어머니께서 예. 전화가 오고 시작한 거죠. 시작됐구만요. 도청에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도중에 26일 날 들어갔죠. 네. 그 이제 최후의 저항지로. 그 아까 중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때가 이제 계속 찾으러 다니면서 20일 날 예. 20일 날 저녁에 예. 하여튼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주위에서 한 4-5명이 예. 모여가지고 저 잔인한 거 저런 건 처음 본다 그러면서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인공시절보다 더 잔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정확하는 모르겠어요. 인공시절은 이게 이 세상의 잔인함의 끝이다. 이 공수부대들이 예. 죄송합니다. 예. 공수부대들이 뭐 이렇게 뭐 곤봉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져가는 총검 검 가지고 예. 사람 찌른다는 게 예. 그 잔인함이 뭐 살육이죠. 살육. 예, 사실은 예. 이거는 뭐 무슨 진압이란 말도 필요도 없고 예. 정말 잔인함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가장 상징적인 말이 아닌가. 네. 할아버지들이 이제 세상에서 보지 못한 가장 끔찍한 네. 진압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게 친구를 찾다가 보니까 그리고 간 거죠. 이제 야 이게 피가 끓는다 그래. 피가 거꾸로 네. 흐른다 그러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는 야 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전두환 일당이 예. 이 12.6 사태 이후에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습니다. 보안사령관으로. 그래서 이제 중정이라든지 네. 이 각 정보 수사기관을 통폐합해가지고 네. 그걸 다 지휘하는 최고 권력을 이미 잡아요. 그런데 이제 네. 그 11.6 사태 직후에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네. 선포가 되지만은 일단 유신 이 독재가 끝났기 때문에 민주화의 봄, 이른바 이제 서울의 봄이 이제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5월 15일 16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 대규모 집회를 하고, 이게 이제 강경파, 온건파가 또 있었어요. 온건파는 이제 해산을 하자. 네. 계속 강행을 하면은 전두환의 확대 계엄에 빌미를 준다. 네. 온건파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강경파는 광화문으로 가서 연자 농성을 해서 계속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서울대 심재철을 중심으로 한 이 온건파 입장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 회군을 했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만일에 그때 광화문에 연자를 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부산, 대구 각 대도시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이 계속 투쟁을 했으면은 광주가 그렇게 고립적 상황에서 괴멸적으로 정말 이 학살극이 좀 이 분산이 돼가지고 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 통한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로 학생들이 서울역에서 회군을 하니까 네. 그 다음날 5.17 확대 계엄을 했어요. 전국 계엄을 확장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전국적 국정 장악을 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 연행을 하고, 그 다음 김영삼 가택 영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잠깐 동안에 그 서울에 보면 취해 있었던 이 상김씨도 네. 완전히 정식으로 족쇄가 쳐지고, 유일하게 저항했던 곳이 이제 광주였는데, 이렇게 공수부대까지 동원을 해서 학살극을 이제 벌였습니다. 네.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은 뭐 물도 뜯어주고 주먹밥도 해주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시민들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뭐, 제가 이제 20일 날 저녁을 철야를 하고, 네, 21일 날 이제 도청 분수대까지, 네, 24시간 투쟁을 한 거죠. 네, 네. 그때는 뭐 전 시민들이 사실은 분노하고, 네, 제가 이제 저는 뭐 이쪽에 이제 광주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 이게 저희가 이제 도청 바로 옆에 학동이라는 그 전남대병원 네, 있는 쪽에 살았었는데, 네, 이 방향에서만 해도 20일 날, 저는 그때 학동에 그 학운동 삼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픽업차에다가 그 스피커를 싣고, 네, 그 방송 촬영이 시작됐어요. 네, 저는 이제 제 기억에는 전파사 앞이었는데, 네, 그걸 보고 따라갔죠, 이제. 근데 뒤에 보니까 뭐 어쨌든 전옥주라고, 네, 뭐 이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잘 모르죠. 그냥 네. 방송 차량을 따라서 쭉 거기 도청 방향으로 이제 갔는데, 네, 그날 저녁에 MBC도 불타고 다뭐 재무서, 노동청, KBS 다 탔죠, 불이.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도청을 우리는 진격을 하기도 하고, 네, 그때 이제 11공수는 이게 조선대, 네, 7공수하고 이제 조선대에 있었으니까, 그쪽에 이제 그 조선대를 가려면 철도가 있거든요. 옛날 네, 광주역에서 남강주 가는 그 철도가 네. 있는데, 그 네. 철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도 진격을 하고, 뭐 중간에 하여튼 그게 이제 제공로 쪽하고 이쪽 충장로 네, 요걸 뚫으려고 계속 도청 주위에서 싸운 거죠, 저녁 내내.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뭐 저희 있는 동네에다 5만 명도 되니까, 네, 네. 그 심야에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세무서 불탈 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계엄군이 그쪽 쪽에서 몰고, 장갑차 몰고 와가지고 네, 딱 찾아야 됐지. 그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비명소리 나고는 그 세무서 바로 앞에 제일 가까운 집에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가 머리를 거기 뭐 옛날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슬라브라고 있어요. 문에 위에 이렇게 예, 슬라브 지붕 같은 게 있는데, 거기로 너네
부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슬라브 위에 숨겨졌어요. 네, 네, 네. 한 10분 지나서 이제 그 예군들이 또 뒤로 태가 그러니까 예, 도청 뒷담 뒤에 담이 있는데 그 골목이 좁아요. 예, 그걸 타고 쫙 충정로 방향으로 달리는데 예, 그 공포라는 게 그 도청이니까 그런데 네, 네. 대형 공수부대들이 주둔하는 최고 지역이니까 이제 네, 그 픽업차에 방송 촬영을 해서 그걸 다 저녁에 부른 거죠. 그리고 이제 재봉로라고 전여고 쪽으로 해서 네, 유동 삼거리를 해가지고 이제 무등 경기장 거기 가니까 새벽 4시 네,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너무 지치니까 네, 그 신력이 오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아카에 시신 두부가 실려있는 태극기 같은 네, 그 시신이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공수부대들이 두 명이 튄 걸 보고 쫓아갔는데 네, 공수부대들은 뭐 공수부대는 특수부대니까 이 열차 예. 옛날에는 그 석탄 실은 화물 열차들이 많았는데 신역에서 광주 예. 신역에서 막 그걸 뛰어넘고 네, 가서 못 잡았는데 어떤 이 우리 이걸 보는 공수부대가 보고 있다면 꼭 차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싣고 우리가 이제 광주 금남로 5가 4가 네. 전입기까지 계속 나오고 그때 이제 협상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오후 1시에 거의 분수대학당에 갔는데 네, 발표가 시작된 거죠. 예, 그게 그날 이제 시민들이 외곽으로 터져서 이제 저기로 하고 저도 이제 그 대일빌딩 앞에서 옆에서 여자분이 네, 총에 맞아서 쓰러져가지고 네, 구축해가지고 전입빌딩 돌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서 네. 이렇게 이제 운송수단에 실려서 이제 후송시켰는데 광주 시민군이 언제부터 무장을 했습니까? 그 발표를 한 게 1시 정도인데 네. 그게 막 뭐 나주도 가고 막 여기저기 가서 네, 네, 무기 그냥 뭐 예, 경찰서에 예, 예. 있는 예. 가지소총을 가지고 나온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3시 40개나 이제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가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자위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강국 들고 총선을 네. 싸는 거 그러니까 국가의 폭력에 대항한 자위권 차원에서의 무장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싸워서 좀 밀어냈죠, 공수부대는 일단. 그날 오후 5시에 철수했죠 애들이. 네, 네, 왜 그러냐면 광주 그 시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도청 주위에 한 30만 명이 꽉 네. 차니까 둘 중에 하나죠. 다 죽이든지 그렇지. 자기들이 철수하든지 둘 중에 그때부터 이제 해방구가 됐는데 예. 정말 지금 촛불 항쟁 때도 사실은 여기 한번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230만 모였습니다. 연인은 1,700만이 모여서 박근혜를 퇴진시켰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 네. 항쟁 시기에 가게도 막 털고 막 폭력 사태가 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80년 5월 달에도 우리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에게 물 떠다주고 주먹밥 해주고 그게 이제 서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5월 22일 날이 사실 첫파일이었고 네, 저도 이제 신역에서 오는데 예, 국가에서 할머니들이 떡 네, 첫파일날 떡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부처님 오신 날에 예, 많이 얻어먹고 바카스 많이 먹을 때 바카스, 천지로 막 주시더라고요. 예, 시민들이 예, 예. 지나가면 그러니까 물론 예, 이제 예. 시식도 싫고니까 좀 음, 굉장히 비참하죠. 사실은 그 네. 시식 장면을 보는 그렇죠. 못보게요. 우리가 예, 그래서 예,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며칠을 해방구로서 아주 평화롭게 질서정연하게 잘 지내다가 26일부터 이제 27일 날 진압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제 있었죠. 그러면 광주 도청에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26일로 들어오면 26일 날 몇 시경에 들어갔어요? 오전에 한 10시에나 들어가서 제가 네. 하는 일은 네, 이 도청 안에 본관과 여기 있는 식당 네. 쪽에 있는 그 가운데 시신이 한 30구 정도 있어요. 네, 예.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문을 차단시켜놔요. 예, 예. 그리고 시신을 보러 가는 사람들을 안내해야 돼요. 그리고 예. 이 사람이 보고 나서 다시 나가게. 왜냐면 정보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도청 안에 스며들지 못하게. 예. 어쨌든 시신을 확인으로 이제 뭐 영암이나 뭐 해남이나 네, 나주나 네. 이런 데서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예. 아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와서 안내해드리고 나가게 하고 이 네. 일을 한 거예요. 26일 날. 근데 예. 제가 이제 두 분 정도는 시신이 확인되면 예. 제가 이제 거기 뒤에 관에다 넣어가지고 예. 태극기 묶고 네.
접근해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시신 확인되는 정문을 통해서 상무관 앞에 예. 상무관을 시신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예의를 갖추고 애국가 부르면서 이제 그 상무관을 옮기고 나서 또 우리는 들어와서 또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26일 날 한 거죠 저는 이제. 예. 학살 주범이 전두환에 관련한 구호가 그 당시에 나왔잖아요. 전두환 찢어 죽이자. 찢어 죽이자 그랬죠. 예, 찢어 죽이자. 전두환 물러가라. 전두환 찢어 죽이자는 찢어 얘기가 죽이자. 이 수많은 학살극을 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구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고등학생 때 뭐 전두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네. 그놈이 가장 최고의 네. 집권자라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서울의 봄 당시에도 80년 5월, 10월, 16일 서울 대규모 네. 집회 때도 전두환이 물러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네. 그 아버지 경찰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해서 정부가 빠를 거 아닙니까? 학생운동에서 일찍이 전두환이가 이미 실권을 잡았고 12.12 숙공 구테타를 통해서 정성화를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실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 집회,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투쟁을 계속 한다 해서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확대 계엄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심재철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학생운동권이 주도하는 이 학생 지도부가 오판한 게 사실입니다. 뭐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잘못한 거죠. 제가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 학생운동 데모를 계속 밀어붙이면은 확대 계엄이 빌미를 준다는 식으로 움츠러들었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7일 날 진압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26일 날 오후에 네. 뭐 집에 갈 사람 다 가라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근데 네, 네, 네. 들어오지는 못하고 이제 네네네. 나갈 사람은 다 나가시라 그러고 실제로 나간 사람도 있고 네. 뭐 최고 그렇게 많을 때는 도청에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한 500명? 5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나간 사람도 있지만 네. 또 이제 기동 타격대 사람들이나 네. 외곽 순환 근무로는 이런 네. 타격대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그 사람들도 가서 자야 되거든. 그렇지. 24시간 뭐 고초를 쓸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유지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은 나가라, 여성들은 좀 집에 가라. 뭐 보낸 사람도 가는 사람도 했을- 있었죠. 그리고 최후에 그렇게 언제 몇 시쯤에 나왔습니까? 그럼 경찰 수행은? 그 다음날 새벽에 진압할 때 나왔어요. 27일 날. 새벽에 진압, 내와가지고 체포돼서. 그러니까 진압해서 체포돼가지고 나온 네. 거죠. 일찍이 그 어린 학생들이 미리 나가라고 했을 때 왜 안 나갔죠? 왜 안 나왔습니까? 죽을 각오를 했네. 뭐 어쨌든 함께 싸웠으니까. 네. 뭐 이런 이 사람들 그냥 놔두고는 도저히 집에 발걸음이 안 떨어졌습니까? 또 제 하는 일이 또 시신을 이렇게 네. 안내하고 그런 일인데 이 시신을 그냥 두고 내가 네.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네. 어, 그때 진압 들어올 때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도청 안에 저는 4,500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진압할 때 도청 안에.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도청 안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네. 도청 공간 앞에 이렇게 쫙 일렬로 엎드려 있었거든요. 네, 잡혀가지고. 네, 잡혀가지고. 네, 그때 네. 보니까 150명 내지 200명? 네, 그때도.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발표한 거는 17명이 죽었다 그래요, 네, 도청에서. 네, 근데 제가 4,500명이면 200명이 나오면 최소한 200명은 네. 죽었는데 네, 저는 잘 믿기지 않아요. 제가 네. 뭐 그 영창에 가서도 계속 분석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제가 200명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진압 당시에 이제 잡혀가지고 뒤로 묶여가지고 엎드린 상태에서 쫙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디로 이동시켰습니까? 어디로 연행을 했어요? 상무대 영창으로 갔죠. 영창으로 갔다. 발탈자가 비슷하게 뭐 그런 그래서 조사를 아니, 받고 가서 상무대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37일 있었죠. 37일. 네. 그때 조사받으면서 구타라든지 두드려 맞고 고문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체포되면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엄청나게 맞았겠죠. 네. 뭐 거의 뭐 이게 사실은 뭐 맞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안 나는 게 다 죽었다. 그렇죠. 총- 죽는 사람도 총을- 있고. 체포됐을 때 총을 딱 내려대고 네. 야 막 죽여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데 예.
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예, 또 죽었다고 생각했고. 연병장, 영창에 연병장 가서도 저 단에 따라 싹 세워놓고 총괄 예, 지켜버리려는가 보다. 예, 예, 그러니까 예. 무슨, 뭐, 맞기도 많이 맞고 했지만, 네. 뭐,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엄청난 막이, 뭐, 돌려차기도 하고, 막, 예, 뭐, 예. 그러면은 6월 대머리 며칠 날 나왔겠네요. 7월 3일 날. 7월 3일 날 나왔구만요.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네. 그냥 거의 다 석방. 중학생들도 좀 있었습니까? 중학생도 있었죠. 도청에서 연행된 어, 진학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이 연행된 50명? 50명. 그, 내가 들어갔을 때. 네, 네, 네. 뭐, 주위에도 있었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도청에가 아니라 그때 이제, 주변에서도 잡히고. 아무튼 중고등학생들은 어쨌든 시국이. 예.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그게 규모가 너무 크게 얘들을 구속되고 있으면은 불리하니까 이제 빨리 이제 예. 훈방하는 형식으로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내보냈죠. 그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7월 3일 날 나와가지고 바로 학교 등교를 했어요. 치료를 다녔죠. 전대병원. 치료. 허리도 다치고. 허리 이도 다치고. 다치고, 이도 좀 저기 한 데가 있고. 예. 그래서 거기 전대병원하고 이제 어머님, 우리 친구도 얼굴 뭐 니네 집 갔을 때 뭐 허리에다가 뭐 동그란 치자로 이렇게 예, 뭐 예, 예. 덩어리 져가지고 붙이죠. 그것도 보고 이제 그 손에 이제 이게 여기 지금도 이게 엑스레이만 찍으면 파편이 굉장히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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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뭐 손에 피를 많이 굉장히 그 포탄이 터지면서 예. 새벽에 도청 정문 수의실 앞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이제 예. 얼굴을 가렸는데 손이 맞아가지고 예. 포탄 파편이 많아요. 이 손에 지금. 포탄이라는 게 뭡니까? 수류탄 파편 말이에요? 그렇죠. 코를 쏘았습니까? 수류탄을 던지겠죠.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예. 전문가한테 물어봤죠. 예. 그랬더만 처음으로 사용된 포가 있대요. 가서 예. 어느 지점에서 터진 공중에 나는 터지고 마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누가 예. 수류탄 던졌겠지 손으로. 예, 예, 예. 수류탄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어디 벽에 부닥쳐가지고 터지잖아요. 근데 예, 나는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예. 분수대 쪽에서 쫙 날아가서 붕 터졌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근데 작년에 전문가들은 예. 최초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5.18 때. 5월 27일 새벽에 지나볼 때 아. 무슨 열탄 무슨 뭐 폭탄이라고 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 저는 이게 예. 손에 있는 파편이 많으니까 하나 예. 빼가지고 한번 성분 분석을 해봐 알 수 있다. 여기 좀 많이 좀 손에 박혀 있습니까? 이 있죠, 손에도 아직도? 그것이. 어. 그러니까 그 전대병원에서 그냥 살을 해요. 예. 이거는 너무 많이 있고 예. 이걸 해집어 버리면 신경도 다 상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전주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주 가도 안 된다. 음. 근데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전주에 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주 이게 이제 수부라 그러거든요. 예. 수부 전공이죠 이제. 예. 근데 미국 가도 안 되고 전주 가도 안 된다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런데 아. 뭐 중간에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았는지 신경을 좀 덜 건드려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언제 등교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은 통원치료했죠 이제. 통원치료 하다가 그 방학 한 8월 달. 방학하고 겹치고 해가지고 뭐 2학기 때 정도.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재수도 안 하고 서울농대를 들어갔어요. 예? 네. 서울농대 무슨 과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이제 농대를 들어가는 거죠 농대를. 농대. 그때는 과로 전체로 모집을 전체 합니다. 묶어서 했구만. 2학년, 이제 1학년은 이제 반학에서 다니고, 예, 예. 2학년 가면 전공이 이제 배분돼서 수원에 수원으로 가서 갔죠. 각 전공들이 이제 하고 저는 교육 쪽, 농교육학과 쪽에 농교육 쪽. 사회교육 쪽, 사회교육. 농사회교육학 어. 그런. 그 졸업했습니까? 중간에 잘렸어요? 재직당했습니까? 학생운동 안 하고? 84년도에 학원 자율어조치 이후에 네. 어떤 학생 시위로 그때는 이제 구속은 잘 안 시켰어요. 발판에 유아국면에서는. 네, 네, 유아국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83년도 2주 동안 하반기부터 소방경찰서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권고 네. 유학을 시켜놨더라고요. 권고, 그래서 이제 노동 현장으로 이제 다 이전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네. 한 30명이. 음, 그때 이제 이전하고, 졸업은 99년도에 했어요. 99년도. 2월 달에.
2019년도에 거의 한 그러니까 19년 만에 4학년 때였습니까, 그때가? 4학년 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양의 노동 현장에 들어왔구만요. 그때 안양 유황팀벌기의 우신 인더스트리라고 네네네. 그 첫 직장 생활하면서 네. 그때 일당 3,000원씩이었고 한 10만원 됐죠. 한 달에 월급이. 10만원도 안 됐습니다, 그 기본. 당동의 월세가 3만원이었어요, 그때. 뭐 닭장집이라고 월세 당동에 응, 응. 군포 잘하시네요. 닭장집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년도경에 예. 우리가 만났습니다. 86년쯤에. 85년 제가 3월 달에 취직을 했으니까 이 네. 우신 인더스트리 그때 5년, 6년, 7년, 8년 안양에 그렇죠. 안양의 노동운동에서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경창 네. 수생이. 자, 그래서 이제 안양에서 노동운동 하다가 또 합동 메탈에 노조 만들어서 또 투쟁하고 이러다가 이제 안산으로 갔습니다. 그죠? 네. 안산에 가서 이제 노동운동 한참 하다가 이제 바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지금 그 안산 의료사역 네. 그리고 한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해서 좀 네.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시대에 사실은 이게 그런 조직 운동 네. 80년대 90년대 어쨌든 안양에서는 안노회 네. 회장님이셨고 네. 또 안산에서는 한번 노동자 한번 노동자의 그 이후에 만들었죠. 노동자 조직들 그 네.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운동을 했고 네. 실제로 또 뭐 이런 생활협동조합 운동도 그런 조직의 일종의 그렇죠. 임무 뭐 완전히 어떤 임무를 준 건 아니지만 예. 조직의 어떤 역할로서 또 시대의 흐름이지 뭐 환경운동이라든지 정신력이나 이런 샤우팅하는 외치는 네. 것보다 네. 생활 현장의 어떤 주민들을 조직하는 네. 주민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산 의료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99년도에 이제 준비를 99년도. 했죠. 예, 알기에도 하고 예. 예. 준비하고 해가지고 2000년도에 음. 안산 의료상협 음. 창립을 하고 네. 한 올해까지 딱 20년 됐죠. 안산. 그렇구만. 지금 이제 안산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옛날에는 생활 협동조합이었는데 지금 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신을 해서 네.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어쨌든 네. 모험적인 그런 협동조합으로 지금 예. 자, 그러면서도 결국 이제 5월 항쟁에 참전했던 당사자로서 생존자로서 네. 많은 열사들의 그 넋을 이어받아서 진상규명투쟁 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그 5.18 왜곡처벌법 네. 운동을 하고 지금 국회에서 한동안 농성도 하고 했죠. 작년에 321을 했죠. 네. 작년에. 진상규명과 이 학살 주범 처벌 그리고 네. 왜곡 금지 운동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고 남은 과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참, 40년이 지나도 40년이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참이 항상 진짜 이게 40년이 주범은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학살의 가장 피크는 집단 발포잖아요. 네. 21일 날 집단 사격을 해갖고 한 60명이 총상으로 죽었거든요 그날. 네. 근데 이 학살을 누가 명령을 했는지 사실 네. 그 네. 핵심 주제가 핵심 아직도 키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많은 여기저기서 죽은 사람을 안매장하거나 네. 또 어떻게 이런 저런 식으로 해서 없어진 실종자들 네.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아 이게 진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위대한 민족이에요. 저희 80년도에 그 일이 일어나고서 88년도에 청문회가 일어나가지고 네. 네. 8년 만에 어떤 그 군부 세력의 어떤 만행을 처음으로 드러냈죠. 굉장히 빠른 거죠. 뭐 다른 나라에서는 예, 10년, 예. 20년. 근데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 주제들은 아직도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네. 거기에 이제 사실은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왜곡까지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네. 역사를 왜곡해서 뭐 북한군이 뭐 네. 몇백 명이 와서 폭동을 일으켰는 이런. 네. 근데 이제 그 왜곡까지 지금 왜곡
처벌법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예, 예. 역사회복 처벌법, 왜곡하는 네. 사람들을. 네.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리대로 다 정리가 됐어. 뭐 사법처리도 다 된 건데, 그게 사실은. 네. 전두환 노태우를 그거다 17명에 네. 97년도에 어쨌든 다 사법처리가 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서 다 끝나고, 뭐 법적으로나 뭐 기념일도 제정되고 그랬는데, 예.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그러나 네. 또 일부에서는 전두환을 비롯해서 해고록을 써가지고 다 뒤집고, 뒤집고. 거기 또 극우 태극기 부대들이 유튜브에다가 아주 네. 정말 인간은 쓰레기들이 그런 네. 막말을 해대고, 근데 뭐 전두환이도 그래요. 인간이라면은 나이도 지금 80대인데 이제 살 나이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네. 고백을 하고 좀 화해를 용서를 빌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마음이 넓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지금 자기 이 지휘 명령 계통이 없었다고 실권을 다 잡고 있고 계엄사령관은 정의성이었죠. 그 사람이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것은 미국이 이제 30년 이후면은 이제 네. 비밀 문건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거기 보면은 실권자 전두환이가 결심했다. 발포 명령 결심했다고 딱 글라이스틴이 네. 미 국무부에 보고한 문건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이제 96년, 네. 97년도에 이 애들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요. 네. 그거는 도청 진압할 때. 네. 그거는 네. 살인죄예요. 네. 네. 근데 21일 거는 자위권을 행동했다고 아무도 누가 명령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밝혀지면은 네.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빠져있던 거거든요. 예, 그때는 예. 검사들도, 특별법에서 검사들도 네. 증거가 없다. 네. 뭔 문서나 누가 명령했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위험해요. 끝내본 거지, 21일 학살은.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조사위원회가 떴으니까 네. 조사가 끝나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거고, 네. 전두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두환이가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미국 문서뿐만 아니라 네. 네. 일반 김용장 씨도 네. 비행기 타고 와서 그거 다 봤다, 또 네. 거기 우리 송병 비행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봤다는 사람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음. 3년 안에 조사위원회에서는 확실히, 특히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서 만약에 네. 진짜 핵심적인 걸, 그때 이제 미국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은 비밀 문건도 해제된 문건도 전두환이는 나오는데 이제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개입했다는 것은 다 지웁니다. 그 문건 안 밝혀요. 조금 이따가 그 미국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두환이가 아직도 발뺌을 하고 있고 자기 회고록에 사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헬기에서 과연 기총조사를 하겠느냐 군인이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 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지면 네. 그것도 처벌 대상이죠. 네. 사실을 왜곡해서 회고록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네. 처벌 대상, 그 책을 다 해석해가지고 폐기하고 제대로 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겠죠. 네, 어제 그저께 통과됐습니다. 과거사법이 통과됐어요. 저도 그것도 봤습니다. 아마 이 조작이 관련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 학살 주범인 이 전두환 일당은 이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학살자를 네. 배후 조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80년대에는 이제 광주 학살 배후 조종, 미국은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만은 한동안 이 전두환 일당만 부각되고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전혀 또 잊혀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특별히 올해 40년 맞아서는 미국이 묵인 방조 지원했고 배후 조종했다는 사실적 자료를 가지고 많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대를 이동하고 그래서 헬기를 띄우고 이런 것들 다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글라이스틴의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은 공수부대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지만 결국 가게 될 것이다. 이런 팩트의 보고가 있어요. 자기들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학살을 하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카트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인권 외교를 부르짖는 카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네. 자기들 미국 이해관계에 실행하기 위해서 한국이 네. 전두환 같은 내세워가지고 다시 신식민지 통치 지배 간섭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어요. 근데 공수부대, 일반 그 부대도 아니고 공수부대를 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카트 얼굴을 손상시킨다 이거지. 네. 그런데 결국은 공수부대 갈 것이라고 문서에 딱 나옵니다. 그것은 미국이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헬기 띄워가지고 작전을 하면은 헬기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건물이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총소사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가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언제 갔다 왔냐면은 60년에 갔다 왔더라고요. 1960년 4.19 상황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심리전을 이수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특수전 상황에서 심리전을 이수하고 가서 자기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심리전도 하고 특수전을 한 거예요. 80년 5월 달에.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거는 미국이 키운 학살자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학살이고 미국이 키운 학살자에 의해서 학살이 자행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 광주의 선량한 양심적인 시민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부산에 항공모함이 온 걸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80년대에 이제 한참 광주 학살 얘기를 할 때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은 미국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의 대자보를 보면, 네, 그게 이제 좀 다른데, 그거는. 네, 진주에 미드웨이가 왔다. 미드웨이가 왔다. 강주를 지어놓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렇게 알고, 정말 정말 박수치고 그랬죠. 우방이고. 야, 강주를 지어놓기 위해서 미국이 맞다. 항공모함까지 여기 진주에 입항시켜가지고 했다고 사람들이 좋아했죠. 막. 그렇죠. 그렇게 막 그래서 얼마나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네, 분단 이후에 정치적으로 대전 간섭했고 주한미군 주둔하면서 군사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었고 사상 문화적으로도 미제면 최고 좋은 군 줄 알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원조 차관 직접 투자에 이르러서 다 경제 네. 알맹이는 지금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런 이제 실질적인 이 지배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유신 독재 18년 전두환 이러면서 80년에 와가지고 비로소 광주 학살의 배후 조정 미국이 인식되면서 과연 미국이 뭐냐, 우리 우방이냐, 우리 맹방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예. 지금 어제 그저께도 광주 다녀오셨죠? 광주 KBS 광주 방송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집에 가보니까 광주 시민들, 친구들 만나보고 이제 동네 주민들 만나보면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대한 지금 광주 시민들의 관점은 어때요?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는 80년 당시의 대미 관점과 광주에서 어떤 그런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물어보지도 않고 뭐 네, 물론 이제 뭐 일부 네,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이런 미국에 그런데 대한 말은 많이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어떤 않겠어요? 그 80년 5월이 가장 저기 한 게 이제 어쨌든 그 전체 예, 한국의 군의 이동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예, 그 5월 항쟁에 군이 투입되고 네, 그걸 다 승인해준 미국의 책임 문제는 그냥 네, 꼭 문서가 있어야지 그거를 꼭 밝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동맹 간의 어떤 협약에 따른 군의 이동이가 작전 사령관이 어쨌든 미군이 작전 사령관이니까 네. 그 작전 사령관 밑에서 어떤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네. 군이 움직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그 당시에 때문에 이제 위컴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위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실권을 잡아도 한국민은 덜지와 같아서
누가 이끌어 지도자가 되고 따라갈 것이다. 이런 아주 모욕적인 은사를 또 했습니다. 이게 80년 8월 달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80년대 이제 노동운동하고 이럴 때 5.18 이제 해마다 가지 않았습니까? 추모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미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는데 이 미국이 뭐 어쨌든 60년이나 80년이나 어쨌든 한국에서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게 네.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에서 네, 어렵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네. 뭐 그냥 가자 공부로 네, 그런 결정을 하고 아마 계속 하지 그랬습니다. 않을까. 예. 그냥 공부로 가자. 아니, 아직 아니다. 아직. 팩트와 자료도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4.1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월 26일 날 이승만이가 하야하는데 영도 폐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승만을 앞세워서 한국을 통치를 하다가 미군정에 이어서 하다가 이승만이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하야 목소리로 직면을 하니까 하야를 하라고 압박을 넣어요. 네. 그 당시에 맥그루드 뭐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서 하고 뭐 한국민 그 당시에 뭐 이런 김정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도 이승만한테 압박을 넣고 이승만이가 하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집중적 압박을 해서 끌어내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이승만 이 4.19 혁명이 반미 항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내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4.19 공간에서는 이제 민주화가 되지 않았어요. 억눌렸던 것이 털어나온단 말이에요. 생존권 투쟁,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도 판문점에서 통일운동도 활성화되고 또 혁신정당 운동이 벌어지고 지금 정교조가 있습니다만 교원노조가 4.19 때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게 이제 민주화와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니까 이것이 민족 자주운동으로 확대되면은 미국 이익에 침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또 이제 박정희를 내세워서 5.16 쿠데타를 해요. 5.16 쿠데타를 해가지고 18년 동안 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미국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김재규를 앞세워가지고 유신의 심장에 총탄을 날려서 11.6 사태를 터지고 그 이후에 민간인한테 민주정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미 민간 세력이 덜 성숙됐다. 세력이 아직 덜 성숙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두환을 내세워서 하고 그리고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12월 달에 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때 양귀비를 분열시켜 가지고 노태우가 36.5%로 다시 당선시키고 이런 이제 역사의 대목마다 미국이 미시아의 한국지부, 주한미군 사령관, 그 다음에 여기 주한미 대사관 이런 것들이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가 봐요. 자, 그래서 그걸 뭘 이제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 우리 경창우 선생이 우리하고 같이 노동운동할 때도 다 앞장서서 얘기해 준 겁니다. 하여튼 광주에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랐죠. 그런 거를 80년에 80년 그걸 걷고 이제 안 거죠. 그렇습니다. 예. 80년 5월 광주 항쟁을 통해서 비로소 대미 인식을 올바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뭐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왔는가 해방이 예. 지금까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 학생운동 네. 그리고 노동운동이 이 자주민주 통일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70년대 사실은 민주학년이라든지 70년대 학생운동 하신 분들은 민주주의, 반독재 민주화, 유신철폐 이런 부분에 많이 가 있었지 이 반미 자주화 이런 거는 잘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실체가 없었으니까 실체가 그렇죠. 예. 정확한 예, 미국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80년대에 드러난 그렇죠. 건 이제 그리고 60년대에 이제 인혁당이라든지 통역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변혁 지향적이었는데 그래서 미국 인식을 오히려 잘했습니다. 60년대 운동한 사람들은. 근데 다 처형되고 단절이 됐어요. 70년대 학생운동들은 미국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80년 5월에 와가지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광주항쟁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배후 조종자로서의 미국의 실체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주한미군이 지금 27,0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 자주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IMF 이후에 특히 더 네. 자본, 지금 은행이고 알짜 기업, 기관산업 전부 다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외국 자본 지분이요 50% 내지 70%까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는 글자 그대로 우리 은행만 한 27% 지분이 있고 국민은행도 70% 외국 자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말 경제의 이 자율성, 네. 자주적 토대는 완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유학파들이 다른 나라 독일이나 유럽에 박사학위 받아오면 별로 안 쳐줍니다. 근데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만 각계각층의 요직에 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뭐 지식이 많고 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코로나로 우리가 네. 우리나라 완전 하기는 거꾸로 됐잖아요. 한국이 선진국이고 미국이 후진국이에요. 어떻게 코로나 하나 방역을 시원찮게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이제 의료 방역 체계가 완전히 한국보다는 완전히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대미 관점이 또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아주 미국이 아름다움을 믿자.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네 하는 걸 지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아니, 뭐 자,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주장하던 건데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걸 사실 그 80년 5월 22일부터 예, 27일까지 7일 6일인가요? 예, 그동안에 광주가 해방으로서 세계 만방에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예, 이 군대도 없고 예. 경찰도 없고 예. 행정도 없어도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자치할 능력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세계 어느 국민이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예. 아무도 없는데 아무 범죄도 없고 예. 정말 그게 사실은 해방 공간에 그게 있었습니다. 해방이 됐잖아요. 45년 8월 10월 해방됐는데 이제 일본 조선 총독부가 와야 된 거예요. 근데 9월 8일 날 미군이 돌아가지고 미군정이 실시되기 직전까지는 전국 도처에 그런 그 주민 자치기구로서의 이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건국준비위원회가 준비위원회가 이민위원회로 만들어지면서 스스로 자치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9월 8일 날 인천으로 미군이 들어오면서 총을 가지고 이민위원회를 탄압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80년에 재현된 거예요. 사실은 5월달에 광주에서.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은 광주 항쟁의 교훈은 네. 자주민주 통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민중들 자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광주 80년 5월 광주에서 광주 민중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창수 선생이나 저나 네. 하는 일은 좀 다르지만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실현하고 민중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옛날부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예. 한반도는 사실은 허리에 칼을 맞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반도 자체가 피를 흘리면서 사실 그 피가 강제에서도 버려진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군부 독재가 이거를 독재를 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해서 그런 논리로 이제까지 군부 독재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분단과 그런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한반도에 허리에 칼을 꽂아놓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즐기고 강대국들이 여기저기서 아무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냥 피 네. 흘리면서 너네들은 고통을 당해봐라. 예.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또 남한의 극우 세력들이 네. 우익 세력들이 또 발을 붙이고 사는 거고 예. 그 반공과 어떤 그런 거를 앞세워서 탄압하고 네. 광주 항쟁도 지금도 뭐 북한군 600명 빨갱이가들 폭동을 일으켰다고 모든 게 그냥 그 빨갱이로 몰아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끝나버리죠. 아주 그냥 그걸 지금도 믿는 그 아니, 태극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울고먹을지는 모르지만 시대는 점점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런 반공과 빨갱이로 몰아서 뭘 한다는 게 네. 이제 모든 우리 정승희 회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자주적인 어떤 남북 간의 통일 이런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군사 독재는 이제 종식이겠지만은 이 김영삼이가 이제 또 3당 야합을 해서 신한국당으로 이제 문민정부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세력은 친미 극우 세력을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DJ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JP하고 DJP 연합으로 겨우 했어요. 근데 IMF 상황에서 햇볕 정책을 통해서 민족 화해 정책을 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미국의 예속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친미 자주, 한반도가 이제 동북아 균형자다.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약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압박을 가했던지, 친미 자주, 친중하겠다는 거야, 중국 편으로 가겠다는 거야 해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해서 굉장히 함부로 또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갔어요. 친미 거구 세력이 또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명박근혜 10년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박근혜 국정농단 참다 못해서 촛불항쟁을 통해서 퇴진을 시키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등장시킨 것이 2년 반 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무려 3번씩 하고 2년 전에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이고 좋은 합의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 또 대북 제재, 압박 제재를 통해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3주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남북 자주적으로 해보겠다 말을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촘촘하게 간섭이 들어와요. 압박이 들어오고. 그 수단은 무궁무진해요.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유학파들이 하고 미국이면 다 좋다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아직도 보이지 않게 거미줄 같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이 미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 국무부에 보고한 옛날 자료들 보면 지금은 보고 안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하고 위협을 하고 압박을 하고 얼마 전에 남북관계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남북 간의 모든 사안을 여기서 검토받으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아직도 자주성이 전혀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도 미국이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싶지만은 이 구조적으로 얽어매여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여 광화문에 우리 바로 앞에 보이는 광화문에 한 100만 명만 모여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미국 물러가라. 미국 우리 손 떼라. 예전 간섭하지 마라. 한미관계 올바르게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목소리 외치면은 그거를 등에 업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치고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게 방위 분담 문제나 뭐 기존의 X보다 5배나 요구하는 거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분노들이 많던데 뭐 그런 게 잘 조직이 되면 폭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그런데 요즘은요 그 2002년에 효순 미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 장갑차에 중학생들을 깔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분노를 촉발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또 촛불 항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광우병, 이 미국 소고기 광우병, 이걸 또 해가지고 엄청 항쟁이 있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조심하는 것 같아요. 물밑으로는 집에 간섭하고 예속화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한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교활해졌어요. 그런데 방위비는 지금 5배 올려라. 지금 또 미국 값비싼 무기 있잖아요. F-35, FX 뭐 프로젝터.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에 40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미국 퍼주게 하느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에서 한 가구당 100만원 주니까 국민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회용입니다. 근데 계속 주려면은 기본소득으로 계속 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 혈세 재원은 다 미국 퍼주기로 지금 평화시대에 무슨 값비싼 미국 그것도 잘 쓸모없는 이런 무기를 사고 방위비를 이 방위비도 말을 바꿔야 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예요. 주한미군 외국군 주둔 비용인데 방위비 이러니까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주한미군 주둔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5배로 올려달라고 트럼프가 지금 바가지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이걸 좀 이해할 만큼 하는 내용이면은 네. 분노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데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국민들이 우리 국민도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는 요번에 말이죠. 총선 때 강원도, 경기도, 인천 접경 지역 있잖아요. 휴전선 근방에. 옛날에는 전부 다 미통당 몰표였는데 보수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평화 협력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는 원산에서 북쪽에서 단거리 미사일 쐈잖아요. 총선 국면에서. 근데 그것이 옛날 같으면 이게 막 북풍으로 돼가지고 보수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도움이 됐는데 전혀 안 먹혔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한반도 평화가 오고 기대가 높을수록 이제는 더 이상 친미 거부 세력이 설당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손을 잡고 한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작심하고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밀고 나가면은 정치도 좋아지고 그 힘을 가지고 경제, 문화 모든 부분도 바로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의 영향이겠죠. 이제 네. 이만큼 지금 우리 국민이 네. 성숙하고 사실 뭐 어디 있다 내놔도 이런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네. 뭐 이런 선진국이라고 아까 이야기하는 네. 모든 면에서 정말 뭐 경제나 정치나 국민의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로 높아졌는데 네. 충분히 그런 걸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죠. 제가 봐도 그거는 앞으로 네. 자주적인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네.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저도 이제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게 되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5월에서 통일로. 그렇죠. 5월에서 통일로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5월도 네. 남북 분단의 어떤 그 안고 가는 일종의 그런 그렇죠. 공수부대들이 민간인을 학살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불안하다. 북한이 그렇죠.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니네 진압해가지고 예. 함정을 되찾아야지 나라가 안정되고 분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제대로 잘 되려면은 네. 5월 운동이 통일 운동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5월에서 통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 했는데 어떤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래서 이 전두환이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부부터 정성화를 정리를 한 다음에 민간 이 정치도 다 정리하기 위해서 김대중을 체포한 다음에 김대중하고 지지하는 광주 시민을 오히려 북한 조정에 의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매도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국보위도 만들고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화해 협력을 하고 통일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독재는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요번에 총선 결과를 보니까 네. 의석수는 줄어들었어요. 미통당이. 줄어들었는데 정당 지지 있잖아요. 그거는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당 지지는. 이 저 민주당하고 미통당하고 보면은 근소한 차이로 적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과 저한테도 국내- 어저께 TV 나오고 나서 네, 그 교도소 습격하는 거를 네, 그 유튜브를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 사람이.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거구색이 보낸 거죠. 그 구색인데 네. 정말 깝깝해요 진짜. 예. 이게 교도소를 무슨 민간인이 공수부대들이 철두철미하게다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누가 그렇죠. 참 나는 그런 걸 믿고 나한테 보내는 사람이 이 광화문에 이 성조기 흔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 친미 이 거구 세력들은 카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들의 그 소통이 구조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교도소 습격했다, 북한군이 조종했다, 이게 뭐 정말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이야기했듯이 예, 그 세력이라는 게 저는 100년 동안 물론 조선시대를 빼고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놈들 예, 군부독재 이승만과 군부독재가 몇 년입니까? 뭐 18년 했다가 또 12년 했나요? 또 예. 전두환 놈들 한 100년 가까이를 예, 사실은 그 세력이 있는 거죠. 예. 거기 빌부터 먹은 맞습니다. 실제로 생활 공동체예요, 걔네. 노태우도 사실은 뭐 사과를 한번 하려고 했다고 들었었어요. 5.18을. 아들을 통해서 사고했죠. 근데 제대로 못 오는 이유가 네. 그 밑에 옛날에 뭐 그렇죠. 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최세창이 정모형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저기 예. 뭐 공수 여단장들 예, 전부 그 세력들이 이거 얼마 전에 애들끼리 뭐 밥 먹고 골프 예. 치고 오는 애들이 예, 모여가지고 절대 못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니 혼자 살려고 니 집안 손자들한테는 좋겠지만 예, 니가 그거 해보면 우리 다 다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얘기하죠. 결사항전하는 결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 예, 결이 결사해서 양심선은 못하게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 이제 친일 일제시대 때도 그 세력이 이제 뭐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사법관들이 전부 그대로 또 왔잖아요. 이승만. 예. 뭐. 그 세력이 그냥 거기서 빌부터 먹는 인구가 많은 거죠, 사실. 예. 그래서 함부로 그 세력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냥 근데 어쨌든 큰 흐름은 예, 저는 어쨌든 그 민주주의 대장정, 네. 통일이었던 통일운동의 대장정의 큰 줄기를 예. 어떤 누구도 그거를 이렇게 뒤로 하지는 못했다는 되돌릴 수 거는 없네. 그 장강의 바다로 가는 그 흐름을 예,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게 부분적으로는 그런 일이 막 보이는 것 같아도 예, 그 도도한 흐름을 뭐 누구든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잔존 극우 세력이든지 뭐 친일 세력이든지 독재 세력에 네, 잔존 세력들이 발을 붙이고 살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서 5월 영령들이 목 놓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화를 실현해라. 외세로부터 자주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해라. 지금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는 많이 진전됐잖아요. 군인이 아니고 그렇죠. 민간인이 대통령이고 그렇게 됐지만 90대 10입니다. 불평등 사회예요. 아직도 검찰이나 언론이나 개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하라. 이를 요구할 것 같고 또 분열 분단 청산하고 통일해라. 통일되지 않는 한 항상 이 역사 반동들이 그걸 빌미로 삼아서 뒤집으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주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이 5월 영령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네. 방면에서는 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후 조종자 미국 사과 이거를 반드시 이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의료사협 전국 이 한국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네. 이 전체 조합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은 5만 세대 정도. 5만 세대. 네.
곱하기 4인 가족 하면은 한 20만 명. 그렇죠. 그렇게 되게 이제 만약 20만 조합원들한테 이 자주한 민주화, 이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이 5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좀 많이 예. 대표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민군 생존자로서 제가 대표로 있는 우리 연합회 우리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들한테 편지 한 통 보내시죠. 편지를 전체 5만 통을 5만 통을 보내십시오.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다 이게 홈페이지도 있고 네. 저기 있으니까 네. 하고 또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가고 그러면 다 봅니다. 우리 회장님이 네. 이 우리 저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하여튼 뭐 이 우리 연합회에서도 어쨌든 그런 생활 속에 네. 그런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네. 그런 실천하는 거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도도한 장강의 흐름에 네. 연합회도 잘 흘러 거기에 참여를 하고 네. 네. 잘 해나갈 겁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뭐 이 그래서 지금 경창호 수장이 저를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안양지역 노동자회 80년대 우리 안양에서 노동운동할 때 안양지역 노동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을 맡고 우리 안노회 회원이었죠. 현장에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동운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네. 오늘 대담을 마치죠. 네. 구호는 세 가지로 합시다. 네. 광주 학살 진상규명하라. 그 다음에 광주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라. 네. 광주 학술 배후조정 미국은 사죄하라.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합시다. 오케이. 광주 학살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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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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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살 배후조정 미국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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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담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예. 파이팅. 힘있게 살고 있습니다. 걱정 주제. 마십시오.